복지국가 유형론.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부 채널 사회복지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복지국가 유형론은 에스핑 앤더슨의 이론으로 탈상품화 정도와 국가 사회계층제의 형태, 그리고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복지국가 유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지체제와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복제체제란 복지 생산이 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에서 배분되는 방식, 또는 복지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에서 복지 제공의 원천이 되는 국가, 시장, 가족의 결합과 상호의존 방식을 말합니다. 탈상품화는 노동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측정 변수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 급여 지급 기간, 경제활동 인구 대비 적용 비율 등을 포함합니다. 계층제의 형태는 계층제가 복지국가의 계급의 구조와 사회적 서열화를 창출하는 핵심기제라는 전제하에 복지체계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알아보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까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어요. 보호 대상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한정되는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됩니다. 사회복지 확대는 제약을 받으며 사회권은 제한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지요. 가족 및 민간에 대한 복지 의존도가 높고 국가는 보조적 역할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탈상품화 정도는 낮고 불평등이 심하며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어요. 보수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됩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급여는 사회권으로 보아요.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때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의존도가 큽니다. 탈상품화 정도와 재분배효과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큽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복지국가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보험제도를 통한 최고 수준인 중산층 수준의 평등을 추구해요. 또한 노조가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 결과 복지 대상자의 시장 능력 소진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대부분의 보호비용은 사회화시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완전고용 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있어요. 다음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재정위기의 문제, 정당성 위기, 정부의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재정위기의 문제. 국방비와 과잉 팽창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데 복지국가의 정치구조는 정부의 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의 적자 해소를 어렵게 합니다. 복지 혜택 감소나 세수입 증대를 통한 균형 재정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정당성 위기. 복지국가가 의회주의와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실되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 감소, 조세에 대한 저항, 또 경기 침체기에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의 위기. 대규모 팽창의 정부 부문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독점성은 비효율성, 경직성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결국 복지국가의 팽창은 경제와 정부의 과부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위기. 사회적 연대가 파괴되게 됩니다. 아노미와 에고이즘이 확대되고 규범적 불안정과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증가되므로 이혼율과 자살률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지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지국가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까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각각의 복지국가의 재편을 알아보기로 해요. 자유주의 방식.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완전 고용과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 저임금을 통한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였고 사회보장세 등의 축소를 통해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또 그만큼 고용이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를 불러오게 되었어요. 고용주의 입장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러한 정책은 결국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키게 되었지요.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주로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일하는 빈곤층을 대거 양산시킴으로써 저임금의 불안전한 고용이 증가되었고 그 결과로 저임금 노동시장은 공공부조와 같은 더 높은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방식. 독일과 같은 유럽대국 복지국가인 보수주의 방식은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의 유지를 위해서 완전 고용을 포기함으로써 노동 공급의 감소를 추구하였어요. 직종이나 산업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임금이 유지되도록 하여서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사회보험 급여 수준이 기여금보다 높아짐으로써 사회보험 재정 압박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방식.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완전 고용과 소득평등 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후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였어요. 먼저 완전 고용을 위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을 극대화하였고 민간 부문에 고용될 수 없는 집단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고용도 증가시켰지요. 소득 평등을 위해서는 관대한 사회복지제도로서 소득 상실 실업자들에게도 비교적 높은 수혜를 보장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임금 격차를 축소시켜 소득 불평등 증가를 억제시켰어요. 이러한 방식은 재정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연대와 평등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중에 어떠한 방법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 답은 각자의 사정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